자, 오늘 강의는 단기 금융시장 현황과 문제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국민대학교 홍정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자리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계시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워낙 또 전문가분들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쪽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금융회사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금융회사 망하면 남은 게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 망하면 자동차 회사 공장이라도 뜯어버리는 건데 금융회사 망하면 그야말로 뭐 쓰던 컴퓨터 몇 대 하고 책상하고 이런 것들이 남죠. 금융사부터 핵심이 이제 사람들인데 사람과 또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이 금융산업 경쟁력을 격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그런 그 인적 네트워크, 교류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금융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그 강의가 뭐 별로 그럴 게 없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단기금융시장 현황과 문제점 선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기업 어음 시장, 그 CP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우리나라의 CP 시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하시고 계시고 과거에 여러 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개편 논의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그 CP 시장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를 좀 선진하기 위해서는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 아래 금융위에서 이 단기 금융시장 개편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그 CP 시장 개편 관련인데요. 이제 단기 금융시장 하면은 CP 시장, CB 시장, 뭐 IP 시장, 그 다음에 콜 시장 또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지만 단기 국채 시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단기 금융시장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법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아마 지금 법에 어디까지 법안 조문 자체가 나온 걸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법은 단기 사채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지금 그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국무회의 통과되는 정부에 올라와 있는지 그런 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단기 금융시장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어음 시장. 이 기업어음 시장이 단기 금융시장이 개편하는데 어떻게 보면 키 역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콜시장으로. 그래서 국내 기업어음의 시장의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단기 금융시장 개편하는데 그 CP 시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해외 시장 사례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어음 시장을 개편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CP 시장은 사실 저희가 외환위기를 겪고 대우 사태를 겪고 그 다음에 SK글로벌 또 뭐 카드 대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투명화되고 그 효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개편이 돼야 되는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어음 시장의 개편 방안으로 단기사채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관련 내용들은 그 공청회는 아니었는데요. 단기사채 등에 관한 법률안이 나오면서 간담회 성격의 모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태훈 박사가 발표한 내용과 제 인풋도 많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단기금융시장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단기금융 상품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이제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그 자금 과부족을 이제 조절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용도가 우수한 그런 이제 상품이 주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단기 금융 상품의 종류를 보면 이제 콜, CD, CP, RP, 통한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해외 선진 시장의 경우에는 단기 국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단기 국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국채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단기 금융시장, 단기 금융시장이 영어로 이제 머니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할 때 흔히 자금 시장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또 이제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에서 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금융시장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고 우리 지금 금통위에서도 이번에 정책 금리를 동결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과연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금리는 사실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모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 같은 시장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사실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목표 금리를 설정하고 시장에서의 금리가 그 목표 금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콜 시장이라고는 페더럴 마켓 펀드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장의 금리 이제 페더럴 펀드 마켓 레이트도 변화를 합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오르게 되면 이제 자금을 풀어서 내주고 너무 낮아지면 자금을 이제 중앙은행이 흡수해서 높이고 해서 목표 금리를 얘기하는 거지 금리를 거기서 뭐 제시를 하고 이 금리로 거래를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시장으로부터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를 전부 내려야겠다.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정책 금리를 낮추면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단기 금융시장의 상품들, 이를테면 CD금리, CP금리, RP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 금리도 낮아지고 그게 이제 실물 경기로 연결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통화정책이 사실 이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이 사실 별로 그렇게 효용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단기 금융시장 규모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지금 파란색이 콜론 콜무니에서 콜 시장인데 까만색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콜론 콜무니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비중이 있다고 했는데 제일 비중이 큰 편은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비해서 또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 얘기 자꾸 말씀드리면 이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는 건 여기 다 은행에서 와 계시지만 그 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지준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콜시장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페더럴 펀드 마켓에 참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밖에 안 됩니다. 투자은행도 이제 참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콜 시장이 지금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은행을 비롯해서 지준을 예치하는 은행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 또는 뭐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 기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단기 금융시장의 문제점들을 얼핏 한번 짚어보면요. 우선 콜 시장 중심이다. 콜 시장 중심이라는 게 왜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이 페더럴 펀드 마켓이 은행 중심의 시장이 되면서 이제 다른 단기 금융시장, 레포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RP 시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CP 시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콜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런 레포 시장이 특히 레포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이 규모가 작고 특히 CP 시장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페더럴 펀드 마켓이 그 상업은행들의 콜 시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미국의 CP 시장은 제2금융권의 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미국 때 그 페더럴 리저브 보드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